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천간 지지의 변화 중에서 천간에 대한 얘기를 변화에 대해서 잠깐 했어요. 자, 천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지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오늘 지지의 변화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천간의 변화 중에서 우리가 살짝 조금 빠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간에는 합충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토는 충이 없다는 겁니다. 토는 토끼리는 충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토는 토끼리 충을 하면 토충유왕이라. 네. 토는 토끼리 충을 하면 더 커지거나 힘이 세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만 천간의 토는 그렇게 보면 되지만 천간의 무무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게 아니세요. 같은 투이 들어오는 게 또 천간의 간무는 충이라고 얘기하지 간무충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는 갑목과 무토는 극이세요. 그게 네, 그 말이에요. 갑목은 항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충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간합 얘기했어요. 천간에 있는 합은 부부합이다. 근데 합도 5개밖에 종류는 없지만은 원래 이게 합도 원래 충입니다. 그렇죠. 이 합충의 이론을 잘 살펴보면 합도 곧 충이다. 각처는 그런 칼럼을 써놨습니다. 지지에 가서 자세히 해보겠지만, 근데 합은 어떻게 했냐? 서로 합도 갑기합 이렇게 천간합을 보면 목극토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은 항상 남녀간에도 합도하지만 항상 부딪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은 좋다, 강하다, 성립한다 등으로 해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세요. 특히 간합의 경우는 간합하면은 길흉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 다름으로 해석할 때는 꼭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하셔야 되고, 합도 같은 합이라도 투합이 있을 수가 있죠. 투합 내지는 쟁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갑목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어디가 일간이 됐든 어디가 됐든 네. 기토가 이렇게 두 개가 만약에 온다. 네. 이런 걸 우리가 투합 내지는 쟁합이라고 하세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투합이라고 그러세요. 이거 자꾸 헷갈리네. 계집력 앞에 와야 되는데요. 네. 이게 투합이세요. 이게 뭐야? 질투한다는 것이죠. 네.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또 이걸 다툰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할 때 쟁자를 써서 쟁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쟁합 투합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에서 하는 합은 근합. 근합이죠. 근합. 가까이서 할 때. 그 다음에 멀리서 하는 거를 원합 내지는 요합이라 그래요. 그렇죠? 요자도 이게 멀 요자죠, 멀 요자. 네, 몰렸죠. 네, 멀 요자죠, 그죠? 네. 네, 멀 요자입니다. 먼 자도 마찬가지, 먼 원자죠. 같은 말입니다. 네. 이렇게 써서 워낙. 예, 먼 원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워낙. 이런 거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건 뭐를 기억을 하느냐? 원합은 먼 원자의 원합, 멀 요자의 요합, 가까울 근자의 근합. 그러다 보니 근합은 합의 힘이 강렬할 것이고 멀리 있는 것은 합은 약해 이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 격국을 볼 때는 오행의 숫자다 본다 그랬죠? 네. 숫자다 봅니다. 예. 예를 들어 편인격이었다. 편인이 2개였다. 그럼 편인을 2개를 완전히 눌려주는 편제가 천간에 2개 있었다. 그럼 대단히 좋은 명이 되듯이 말이죠.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영두에게 그럼 개수도 필요하고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이때는 이 각기합이 되면 뭐예요? 자꾸 남하고 다툼이 있는 거죠. 이게 이 투합의 형태를 취하면 이 맛이. 네. 2대1로 합을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투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에 따라서 천간이나 지지에 같은 오행이 나란히 있는 걸 그렇게 좋은 형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물론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거를 의미를 본다 그러면 굳이 나쁘다고는 못 보지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천간에 간합이나 저게 충이 될 때 그런 걸 가지고 뭐를 보느냐 이거죠. 이 기초란 걸 다 자기가 습득을 하고 나서 그거를 들고 사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기초학문을 닦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일명 또 간합이라 칭한다. 간합은 그러면 이게 뭐냐? 길성과 흉성에 따라서 길성과 흉성, 희신과 기신 이게 말이 다릅니다. 이 길성 자체는 그 오행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형태가 좋고 괜찮은 걸 우리 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렇죠? 자, 인을 가령 예를 들어보면 편인과 정인은 다르죠. 네. 달라요. 편인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그죠? 또 뭐 효신사라 그래서 나쁜 뜻으로 해석이 되죠. 자체로는. 그러나 정인은 어머니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학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나 그게 좋고 나쁘고는 원래 의 본성은 길성이냐 흉성이냐를 우리가 그렇게 나타냈지만 편인이 아니면 적인이 내 사주에 왔을 때는 그게 희신이 되느냐 기신이 되느냐는 그 문제하고는 달라요. 편인이라고 나한테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정인이라고 나한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사주는 그 구성도에 따라서 기세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편인이 좋은 역을 하기도 하고 나쁜 역을 하기도 해요. 원래 편인은 흉성으로서 나쁜 그 성질에는 틀림없지만 사주가 오는 데 따라서는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는 올 때 좋고 나쁘고 틀리다 이 말이죠. 와서 좋고 나쁘고는 희신과 기신으로 표시를 하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우리가 흉성이냐 길성이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주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면 사주 감명을 엉터리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물론 편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성도 마찬가지. 그죠? 관성에는 정관, 편관. 또 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내가 관이 많아. 그 제가 오면 좋습니까? 안 좋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우리가 다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가 조금 어떻게 초보자 시절에 들으면 헷갈리기도 하는 게 어떤 관성일 때는 뭐가 좋다고 정관은 무조건 좋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게 나쁘다 그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거를 기초로 학을 잘 이 사주 명리학의 기초를 잘 다듬어 놓으면은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으면 실제로 운에서 올 때는 어떠한 역할로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우리 지지로 넘어갑니다. 참또 천간에 다른 거는 일명 간합의 길성과 흉성에 따라서 작용력이 판하게 다르고 작용한다는 사실, 사주를 볼 때와 고유의 성격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기초 중에 기초죠. 지지는 보세요. 아까 천간에는 합충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지에는 몇 개?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네. 7개도 변화가 무쌍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간과 지지의 자체를 놓고 보면 힘의 상태는 뭐냐? 힘의 상태는 천간이 강합니다. 참저 지지가 강해요. 천간은 지지보다는 힘은 대체적으로 약해요. 자, 모든 건 제가 절대 그렇다고 기억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예. 천간은 무조건 약한. 그럼 천간은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현상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사주에. 나타난다. 보여주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꼭 명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지지의 합부터 볼게요. 지지의 합은 육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럼 육합은 뭐 있어요?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자축합이죠. 네. 자축합. 네. 자, 이거 한 개를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자와 축토인데 이건 전부 합은 이상하게도 음양으로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양이죠. 네. 음이잖아요. 네. 근데 이 자체를 보면 토국수죠. 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논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축합 토가 나옵니다.
그죠? 이 안에는 합이 없습니다. 예. 지장간에서 보면 합이 없어. 예. 자, 오늘 써보면 되잖아요. 예. 개수, 임수. 예. 이거는 기토, 개수, 신금이세요. 예. 기토, 개수, 신금이세요. 예. 그렇죠? 기, 개, 신이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합이 있나요? 여기 합이 있어요? 예.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게 뭐예요? 토극수라. 예. 그렇죠? 여기서 보면 계기충이세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합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학문을 제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천문학이라 그랬거든요. 위에 오는 글자 형태를 본다 그랬어요.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예석하게도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고 잘 해야 돼요 이거. 자, 자축합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세요? 인해. 자축 인해합입니다. 이건 양과 음이 맞는 합이라 그러는 거죠. 네. 합은 다 그러세요. 자, 인도 보면은 인은 이렇게 인, 해소는 이렇게 한다 했죠. 예. 우리 지장을 한번 써볼까요? 네. 갑, 병, 무토세요. 예. 여기는 임, 갑. 예. 자, 여기 합이 있나 한번 보세요. 이 갑무충이네, 그죠? 예. 이것도 갑무충이죠? 예. 병임충이세요. 자, 합이 없잖아요. 예. 그런 인의 합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세요? 이게 예. 선합, 후파. 예. 선합, 후, 파세요, 이게. 예. 먼저 합하고 나중에 깨져, 이 말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의 합이 오는 부부들을 잘 보라 그러잖아요. 예. 꼭 잘 봐야 됩니다. 부부 합이 일지가 일지끼리 인의 합을 하는 부부들은 자칫하면 나중에 합했다가 깨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저쪽 인의 합, 그 다음에 뭐세요? 묘. 묘술이세요. 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 이것도 우리 지장을 여기 써놓고 보는데 이게 합이 있나 없나를 보시려 그러면 여기는 을목과 간목이 들어앉아 있고 여기는 무토와 신금과 정화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세요. 여기서 을무, 을정 없네, 그죠? 예. 이렇게 축이 두 개 일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묘술합에 온 부부를 봤죠. 못 산다 그러잖아요. 예. 물론 묘술합 부부가 다 못 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곤란해요. 이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나 이 지지의 합은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묘술합. 그 다음 무슨 말합 있죠? 진. 진. 진유합. 요것만 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 이것도 묘술합이 묘술합화하지만 이거는 그냥 합으로 끝나요. 합이 안에 없다 그랬죠. 예. 여기는 뭐세요? 진유합이라. 예. 여기에만 합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아. 어디에? 무토, 을모, 을. 개수입니다. 예. 네, 이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신금과 경금. 경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앉아 있어요. 예.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 합이네. 이렇게 하고 있죠. 을경합이라고 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유합을 예. 일명 도화유정지합이라고 하세요. 예. 새끼가 강하게 합치는 거예요. 이게 도화유정지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도화는 색을 말하는 거죠. 유정, 정이 있는 합이다. 요 합만 유일하게 지지 6개의 합 중에서 합이 들어있는 여기 있습니다. 요 합을 얘기하는 을경합이에요. 예. 우리가. 아시겠죠? 예.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자, 합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필요. 진유합 하나, 둘, 셋, 다섯 번째는 뭐세요? 사시나. 사신합이세요. 자, 사신합도 참 이거 조심해야 되죠. 예. 진유합은 금이 되는 것이고 예. 묘술은 화가 되는 것이고 예. 사신은 수가 되는 것이죠. 예. 인해합은 목이 되는 것이고 자축하면 토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행이 다 나왔다 그죠? 네. 자, 사신합도 여러분들 여기가 병화세요. 병화. 예. 병화. 금융문에. 예. 여기는 경금. 예. 병경충이죠. 예. 굉장히 강한 충입니다. 이 충은. 그렇죠. 네, 잘 보셔야 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병화 밑에 경금. 그죠? 이게 무토 이 말이거든요. 예. 여기는 경임수 예. 무토거든요. 예. 그럼 어디 싸우세요? 여기가 싸우세요. 예. 그리고 이 경경 자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기문둥갑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살에 속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합 중에 오미. 예, 그 다음에 합이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예. 그게 뭐세요? 오미. 이 사신도 형살도 되고 이것도 선합 후파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 아, 예. 예. 사신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선합 형살도 해요. 예. 사신. 예, 그렇습니다. 형사를 형성하기도 한다고 이게 예. 사신형이죠. 예.
사신 파도 되죠. 예. 합이지만 나쁜 요소의 어떤 그 깨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사신합입니다. 예. 꼭 이런 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세요? 오미합이세요. 예. 이 합은 어떤 오행이 다시 태어나오는 게 없어, 그죠? 예. 그냥 자체로 합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는 정, 기, 병, 예. 여기는 기, 정. 정, 을이죠. 예. 여기는 특히 서로가 깨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보여요, 그죠? 예. 다음은 을하고 기토하고 충이 되죠. 예. 이것도 을, 기, 충이 있습니다. 이게 을하고 기토하고는 충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이 6개 합을 우리가 육합이라고 해요. 예. 그럼 지지의 육합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건 부부합이세요. 예. 천간의 육합은 6번째 하고 합이 된다 그래서 그걸 육합이라고 해요. 합의 개수는 몇 개? 5개밖에 없어, 천간은. 예.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역시 이거는 6번째 하고 합을 한다고 육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6번째 합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횡예합이라 다른 의미로 쓰는데 합이 6개가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육합이라고 해요. 천간하고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세요? 천간의 육합, 소위 말하는 갑기합, 을경합 하는 부부합과 지지의 이 육합도 부부합이세요. 예. 요거 꼭 아시고 계셔야 예. 돼요. 이 말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여기를 꼭 이런 정도는 육합은 부부합이다. 예.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물질로 완전히 바뀌느냐 아니세요. 해석하기는 그때 다소 힘을 미치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주 해석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감명을 그 사람의 사주를 놓고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지지의 합이 총 몇 개냐? 천간에는 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다만 종류가 있는 것은 근합, 원합, 뭐 이렇게 투합 이렇게 거기도 몇 개가 합이 작동을 해요. 예. 그러나 원합이나 근합이나 이런 말들은 지지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합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게. 예. 그 말이에요. 삼합을 할 때도, 방합을 할 때도, 반방합을 할 때도, 반삼합을 할 때도, 육합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우합을 할 때도, 동합을 할 때도, 멀리서 합을 하느냐, 가까이서 합을 하느냐 다 달라요. 이 말이세요. 그러면 천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합이 하나였는데 지지에는 합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합이 있어요. 이 말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지에는 오만상 많은 일들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육합 다음에는 제가 방합을 썼어요. 예. 방합은 일명 계절합이라고 하세요. 예. 그럼 계절합이 몇 개 있냐? 4개 있죠. 예. 춘하, 추동으로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방합에 제일 먼저 오는 게 봄. 봄은 어떤 걸 말하세요? 인, 예. 인내지. 묘, 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은 사, 오, 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 신, 유, 술입니다. 겨울은 희자축. 해, 예. 자, 축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인묘진 목의 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 될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만 간목이 되면은 진월에 태어나면 진월은 어디서 월지가 진이 오면 글이 되는 겁니다. 글이 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묘하지만 월령을 득하는 거예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사오미 불이죠. 불 이게 여름이거든요. 네. 이거는 신유술 금의 토지요. 네. 금의 토입니다. 요거는 여름의 토야. 이 말이세요. 여름의 토. 요거는 봄의 토. 요건 여름의 토. 요거는 가을의 토. 요건 겨울의 토. 이 말이세요. 이것도 해자축. 해자축은 물이잖아요. 이 말이세요. 이게 방합입니다. 방합. 방합은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그랬죠. 이 세 글자 중에 네. 어디인가 하나가 월지에 들어서야 됩니다. 네. 꼭 대단히 중요하죠. 왜? 계절학이라고 각천이 언급을 했죠.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인이 되든 묘가 되든 진, 예를 들면 봄이면 네. 이거를 월지에 끼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세요. 반방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인묘도 반방합이 되고 묘진도 반방합이 되고 인진도 반방합이 되는데 단 월지를 껴라는 거예요. 이게. 월지 안 끼면 의미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토가 있고 인이 하나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게 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렇게 합하고 요렇게 합하고 있을 때 반방하면 어디가 더 세냐? 당연히 이놈이 더 셉니다. 왜 그러세요? 이걸 우리가 자오묘유를 우리가 여기 있는 중간에 들어오는 이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왕. 제왕지라고. 왕지와. 힘이 제일 강해요. 네. 그럼 이 을목 속에는 간목과 참 묘목 속에는 네. 을목과 간목이 들어앉아 있어요. 전부 네. 목의 기운이 들어앉아 있다는 네. 것이니까 목의 기운이 제일 강한 겁니다. 이 세 글자 중에는. 그럼 여기는 장생지, 네. 자, 여기를 제왕지, 여기를 묘지, 묘지. 혹은 고지 이렇게 얘기한다. 묘는 묘지 12운성으로 묘토에 갔다 묘지에 갔다는 것이고 고지는 창고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창고라는 의미세요. 이게. 여기 있는 건 전부 제왕지입니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앞에 나오는 글자라 맹지라고 하기도 하고 장생지라고도 합니다. 여기 오는 글자를. 자, 편의 예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렇게 오는 것과 요렇게 오는 것과 이렇게 오는 것의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학자들은 제왕지가 포함되지 않는 반합, 반방합이나 네. 반삼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다만 제왕지가 포함될 때와 안 될 때는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힘의 차이는 나죠. 왜? 제왕성이 가장 힘이 강하고 오시기 때문에 합은 되나 말이죠. 단 반방합 어디를 찌라 월지를 껴라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서 우리가 인묘지는 우리가 봄이기도 하고 예. 치면 나무잖아요. 예. 나무의 삼합은 어떻게 되죠? 해묘음이래요. 예. 이 나무의 삼합입니다. 예.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자, 일반 학자들이 이거를 잘 안 하는데요. 여기서 해묘미가 오면 어떤 천간에 무슨 목이 작동하느냐? 을목이 작동합니다. 예. 꼭 아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은 누가 더 강하다? 을목이 더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말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름 불에 대한 삼합은 그럼 무엇을? 인호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 이거 따라가 보는 거거든요. 불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때는 그 무슨 불이 작동하느냐? 천간에는 병화가 작동합니다. 예. 이거 꼭 아셔야 돼, 그죠? 예.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이니까 가을에 삼합, 금의 삼합은 예. 신유술. 사유축이죠. 네. 사유축. 그럼 이때는 무슨 금이 작동하느냐? 신금이 작동. 예. 해자축은 물이죠. 예. 겨울이라. 예. 이거는 어떤 게 의미에서 이거 신자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합으로 보면 이건 물의 삼합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작용을 하나? 천간에는 인수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 보셔야 돼. 예. 이때도 을목이 작동하는 것, 이때는 불, 병화가 작동하는 것이고, 이때는 신금, 여기는 임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제왕지 글자에 올라오는 60갑자를 찾으면 돼요. 제왕지의 글자에 60갑자가 올라오는 놈 찾으면 돼. 이거는 을목이죠. 을묘는 있지만 간묘라는 60갑자는 없어. 예. 이거는 병호로 있어도 정호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병호, 병화입니다. 유는 사유축에 신유라는 60갑자는 있지만은 경유라는 60갑자는 없어요.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자수는 임자는 있지만은 계자라는 거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천간에 뜨는 힘의 기운은 이렇게 온다고 봐야 돼요. 이 말이에요. 자, 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공통점이 인사신해가 왔어요. 여기는 해인사신 이렇게 왔어요. 자, 똑같은 글자가 순서만 뒤바뀌었을 뿐이지 제일 앞에 오는 글자가 똑같았어. 제왕지 들어오는 글자 똑같고 저지지온 글자 다 똑같았어.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느냐? 저에게는 그러면 몇 개가 나왔습니까? 방합, 삼합까지 나왔거든요. 방합, 반방합은 반드시 월지를 한자를 깨라. 삼합은 이렇게 나오지만 반삼합도 있다. 이때 기운이 누가 더 강하냐? 결속력이. 결속에 대한 강한 것은 삼합이 더 강하다.
방합이 강하지 않다.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계절학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삼합이 힘이 더 강해. 네. 힘이라고 하는 결속력이 더 강해 이 말이지. 삼합이. 반삼합까지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이때도 우리가 반삼합에서도 묘미합을 하거나 해묘합을 하거나 해미합을 해도 합은 되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왕성을 끼지 않으면 제왕성을 꼈을 때보다가 힘이 다소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합이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을 보는데 묘미로 되거나 묘해로 되거나 하면은 힘이 크기가 있지만 이게 달리 갔을 때는 의미가 다르다. 제왕지를 끼는 반합이 아니면 힘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합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조건이 이놈이 까다롭죠. 네. 월지를 차고 들어가라 그랬으니까요. 네. 아니면 그걸 안 봐야 인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합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반삼합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우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합. 이건 모서리 우자를 씁니다. 이게 네. 모서리 우자를 써서 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몇 가지 종류가 몇 가 있다. 우합은 4개가 있다는 거죠. 네. 제일 처음에 축인. 네. 지금 이건 합입니다. 네. 이 뜻은 결코 좋은 합이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기토와 여기 있는 갑목이 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갑기합을 하니까 이 갑과 기가 어떤 사람의 사주에 어떤 사람 사주에 축인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축인이 지지에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 우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멀리서 합을 하느냐 가까이서 합을 하느냐 다르다 그랬죠? 달라요. 원합, 요합, 투합, 쟁합 다 합의 형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축인이라 그러는 게 이게 우합이 있고 그런 우합이 있어. 이건 갑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진사합이세요. 진사. 네. 진짜. 이걸 우리가 일명 천라지망이라고 하세요. 네.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것에 갇혀 있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갇혔다 그래도 깜빡깜빡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갇힐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일 때문에 갇힐 수도 있죠. 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사합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천라서 지망살입니다. 이게 어떤 게 예를 들어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네. 내가 간호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마누라가 무슨 병으로 아파서 남편이 꼼짝을 못하는 경우도 이 진사합 내지 수레합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합이라 그러세요. 그럼 이거는 진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 사화의 본기는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네. 병. 네? 병입니까? 네. 이렇게 우합 두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우합이 있냐? 미신이 이게 우합이다. 미신. 네. 지지에 오는 합입니다. 네. 지금 지지합 우리가 하고 있죠? 미토와 신금 이거는 뭐세요? 여기는 앉아 있는 궁이 나비궁은 강궁이라고 해서 산을 의미하는. 배우자가 여기 있으면 배우자가 날라두고 산으로 갔으니까 어디 가요? 배우자를 안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죠. 이게 축인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인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바람이세요. 바람 손자거든요. 손궁이거든요. 네. 젊은 사람에게 진사에 대한 다른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나 배우자 놔두고 바람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또 바람이 뭐세요? 일명 풍이세요. 풍. 네. 중풍 같은 게 있죠. 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궁이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곤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로 갑기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면 여기는 곤궁이세요. 곤궁. 네, 맞아요. 여기는 화금상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주에 미신궁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우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레가 합니다. 수레. 네. 수레. 수레는 천라지망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가 천라지망입니다. 잘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 술해는 이 우합 4개 중에서 그 뜻이 좋은 게 딱 요겁니다. 요거. 그러나 이 수레도 아무리 좋아도 남자에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것도 갇힌다는 천라지망살이 2개죠. 진사와 수레가 천라지망살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은 이 운이 오는 요 수레가 있는 것이 괜찮고 남성은 이게 있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거를 지지에 까는 사람, 한 글자 내지 두 글자를 같이 까는 사람은 머리가 좋습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예. 머리가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철같지만 같은 질망이라도 예. 수레는 여성에게는 괜찮고 남성의 수레가 있으면 조금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수레가 남성 사주에 수레가 있다고 해서 꼭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어떤 형태로 오느냐, 뭘 한번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딱 꽂혀들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남성은 지인사가 오는 게 좋아요. 여성의 지인사가 많으면 어떻게 되세요? 뭐에 딱 꽂혀오면 잘 못 벗어나.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주를 제가 서서히 풀어가면서 이때 다시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우합이 4개가 있다. 여기는 천문성 이 말이세요. 네. 여기는 바람손, 여기는 화금상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수레를 지지나 사주에 동시에 다 깔고 있는 사람, 특히 일지를 겸해서 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가 잘 맞는다고요? 꿈자리가 잘 맞아서 있는 사람들. 참고하십니다. 우합이 있다. 이것도 멀리 놓여 있느냐,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어요. 수레가 멀리서 떨어져 있느냐, 예.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또 투합을 하는 형태,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술해는 말하자면 무토와 임수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자, 합은 합인데 다 같이 이게 뭐세요? 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우합에도 그 음과 양이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양, 양음, 음양, 양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딱 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음양이 있다. 근데 지금 제일 뒤에 나오는 이 동합이라는 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합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동합은 어떤 걸 의미하냐? 같은 글자가 지지에 2번 들어올 때를 동합이라고 해요. 동합의 형태는 제가 각형 지금까지 있는 걸 봐서는 아주 약한 어떤 채용에서가 아니면 동합은 대체적으로 좋은 작용을 잘 안 해요. 거기가 보면 특히 부부운을 볼 때는 이 동합이 같은 글자 2개 들어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지에 자가 있는데 자가 또 들어왔다거나 그 다음에 뭐 미가 있는데 미가 또 들어왔다거나 이런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많이 돌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글자를 지지에 나란히 끼고 있으면 결코 좋은 현상이 잘 안 일어나요. 그 대신에 우리가 나중에 형살에 가면은 진지, 해해, 뭐 또 유유, 그죠? 또 뭐 있어요? 오오 이런. 그건 어떤 형태? 그건 아예 동합이라도 형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합이 같은 글자가 지지에 2개 올 때를 우리가 동합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이 그렇게 좋은데 좋은 형상으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런 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우리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기초를 보고 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지지에는 합, 충, 형, 해, 파, 공망, 신사들이 있다. 자, 우선 오늘 합에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이 7가지가 있다.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천간하고 영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연계에서 합의 작용을 보는 것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이 중에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하셨다가 사주를 볼 때 적용하는 방법. 제가 아까 초기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것들의 기초를 알면 어떠한 사주 명식이 본명성 파주 파재들 글자가 나왔어. 그 다음에 대운이 들어와. 대운은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요. 그럼 사주는 어차피 몇 글자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냐? 10글자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죠. 그죠? 8글자에다가 대운 2자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어요? 그 한 해 들어가는 세운이 또 들어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월운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그 본명성, 부모가 좀 나에게 준 그 본명성만 가지고 사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다단한 사항을 가지고 가고 또
지지는 그 밑에 오는 여러 가지 글자들이 형태를 또 움직임을 보고 사주감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모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작동하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꿰뚫어야 사주를 잘 보고 아 그 사람 참 사주 잘 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응.